로봇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브릴스의 전진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사를 발표할 때 항상 설명하는 첫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전시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그 로봇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대부분 로봇 제조사만 생각을 하세요. 요거는 현대 로보틱스네, 여기는 두산 로보틱스네, 두산 로보틱스에서 이런 제품도 나오는구나. 현대 로보틱스, UR, 또 하나, 쿠카 이런 로봇 제조사에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로봇 제조 기업은 로봇 제조만 해요. 그리고 모듈러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시스템을 통합하고 고객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공정을 설계하고 제품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이제 SI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거를 수요하는 수요 기업이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공장의 이 제조 라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만 개, 3만 개의 제조 라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라인의 로봇의 특성과 제품의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 제조기업은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로봇 제어, 말 그대로 로봇 육축 다관절, 직교, 그리고 병렬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있는데, 이런 로봇들을 제어하는데 이제 로봇 제조기업이 이제 포함이 되고, 실제 이제 모듈러 플랫폼, SI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용접 공정이다라고 하면 용접하고 같이 인터페이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도 인터페이스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용접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런 그런 라인을 구성해주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시회를 가거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보더라도 헷갈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 제조 기업은 로봇만 만든다. 그리고 이런 모듈러 플랫폼, 또 SI 기업은 이런 로봇을 가지고 다양한 고객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준다. 그걸 이제 수요 기업이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로봇 시스템은 사실 필요한 누구,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죠. 고객사가 원하는 그런 맞춤형을 제작해주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에서부터 설계, 제작, AS까지 이제 모든 분야의 이런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들이 사실 이런 로봇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IR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객 보고 너네들이 원하는 공정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는 로봇 제조 기술보다는 이런 육공학 기술, 응용 기술, 물론 이제 핵심 요소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응용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용 기술을 알지 못하면 실제 로봇 제조 기업이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을 가지고 이 자동차를 만들어 쓸 수 있냐, 이게 하나의 이제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목차 좀 설명드리면 비즈니스 개요와 핵심 역량, 그리고 로봇 관련 성장, 전략과 배경, 간단한 회사 소개서와 그리고 모듈러 플랫폼이 뭔지, 또 사업 모델과 이런 로봇 산업의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이제는 사실 이제 로봇이 사회 전반에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이제 제조 로봇, 산업 각 분야의 제조 현장에서 이제 생산되다. 지금도 가장 높아요. 지금도 한 70% 이상 되거든요. 이제 이런 제조 현장에 사용하는 이런 로봇들이 이제는 의료, 농업, 서비스, 항공 분야, 수산업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이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개인 서비스 로봇이죠.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제 개인으로 유니트리의 사족 보행하고 휴머노이드 2족을 하나 샀어요. 7,900달러거든요.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은 1,600달러. 중국산인데 아마 유니티라고 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조하는 회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이제는 이제 개인 서비스 로봇까지도 출시가 되었어요. 노인 복지를 위한 서비스에서부터 야 커피 가져와야 하면 커피를 가져와요. 내가 특정 위치에 갖다 놓고 커피를 가져와야 하면 커피를 가져와요. 정말로
그리고 강아지도 옆에 사족보행 로봇도 제가 가면 저의 그 모션을 확인해서 다른 사람 안 따라가고 정말 저를 쫓아와요. 리모컨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개인 서비스, 이제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또 여가 시간의 보장, 또 즐거움도 있지만 어떤 건강의 보조를 위해서 케어라든지 가사, 또 교육, 여가 이런 다양한 이제는 이제 제조 산업에서 사용되는 로봇이 서비스 영역을 넘어서 이제 인간을 케어하는 영역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휴머노이드 나온 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니까 이제 98년도, 1, 2년도 일본, 한국에서 카이스트에서 휴머노이드 개발해서 줄 매달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휴머노이드 기술이 굉장히 발전됐어요. AI 로봇 시장, 예전에는 이제 로봇 시장이라고 해서 로봇 시장이 한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 한 1년, 2년 반 사이에는 이제 AI 로봇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AI 로봇 시장이 평균 연평균 성장률이 22%예요. 그리고 SI,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시장도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마스,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렌트하나 리스하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이제 로봇 솔루션도 렌트나 리스를 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 초기, 그러니까 우리가 ROI라고 하거든요. 투자 대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몇 년 안에 회수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로봇 자동화를 1억 주고 내가 샀어.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내가 ROI가 딱 나온다라고 하면 2년 후에 내가 투자한 걸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두고는 하겠죠. 이게 실제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사실 그러니까 최근 거의 한 달, 3개월,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실제 그 캐시플로우를 맞춰가면서 하는 우리 대표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중소기업 중에 큰 기업은 괜찮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라스 산업이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OAT가 이제 엔드 이펙트입니다. 우리 그리퍼라고 하죠. 제가 아까 자동차 엔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로봇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로봇에 팔이 달릴 수도 있고 너트런너가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합착기가 달릴 수도 있고 비전이 달릴 수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달릴 수 있거든요. 이런 엔드 이펙트 그리퍼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 관련된 경기 변동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로봇도 산업이 좀 활성화가 되면 많이 줄어들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로봇 산업의 그 민감도를 좀 보면요 거의 없어요. 타격이 B2B인 경우. 근데 이제 B2C인 경우는 이게 아까 제가 소상공인 얘기를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자는 사실 특히 이제 B2C 같은 경우 식품이나 아니면 조리하는 로봇이나 아니면 커피 로봇이냐 이거는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B2B는 거의 자동화 수단으로 필수적으로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 그 수요 이런 거에 상관없이 완만하게 이제 조정이 되는 한편에 사실 B2C 시장 같은 경우는 소비자랑 말 그대로 소비자랑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경기 변동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로봇 산업 변동성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동차, 전자, 금속, 식품 이런 다양한 산업에 이제는 이제 로봇이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인력 부족에 대한 사실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사람으로 수작업으로 했던 이제 공정들을 로봇으로 이제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국가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국가과제 중에 100% 중에 거의 70%, 50%를 지원을 하거든요. 2억 5천까지, 3억까지, 아니면 5억까지. 그래서 이런 국가과제를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이렇게 로봇 자동화 하는 이유가 임금 상승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0,000원이 넘었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임금이 아르바이트, 맥도날드, 최근에 보스턴에 7월달에 갔다 왔는데 제가 항상 가면 맥도날드 가서 아르바이트 얼마야? 시간당비 얼마야? 제가 물어보거든요. 최근에 27불 보스턴이 뉴욕 29불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우리나라 억대 연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임금 상승 관련돼서 중소기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을 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이제는 이윤을 창출하자라는 얘기가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산업의 변동성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정부 지원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AW 2025, 2015년에 발표를 했죠. 아마 AW 2025 보면 10대 국가 과제가 있어요. 배터리, 전기차,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로봇, AI, 부랴부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10개 중에 7개가 중국 일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런 다각화 구조적 자동화 증가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 원가 절감의 필요성을 우리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 매출액을 보면요, 되게 다양해요. 제조 산업에서부터 서비스, 개인 서비스, 전문 서비스, 부품에서부터 시스템, 인계기계, 다양한 이런 산업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간 매출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10억이 넘습니다. 로봇 이제 산업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나온 거고요.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로봇 단품이 판매된 양이 한 5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5만 대, 한 10%를 소비한다는 것이 될까. 야, 우리 이렇게 딱 작은 땅덩어리에 전 세계 로봇의 10%를 우리나라에 설치한다. 되게 신기하죠. 우리나라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네이버, 로봇 관련된 줄 보면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시장이 크지? 우리나라의 산업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AI, 그리고 우리가 또 삼면이 바다잖아요. 수산업, 농업, 다양한 산업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로봇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필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로봇을 진입하면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없이 우리나라의 로봇 제조사를 보면 50개가 넘어요. 다반절 로봇 제조사가 글로벌 기업까지 하면 50개가 넘고 서빙 로봇까지 하면 수백 개가 되죠. 이런 로봇 기업들이 이렇게 치킨 게임하면서 경쟁하기 때문에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 조금 지나면 충분히 산업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 사업체 수가 한 2만 개 정도 돼요. SI 기업 포함해서 로봇 제조 기업, 그리고 로봇 관련된 모든 기업들 하면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이 2만 개 중에 실제로 실태 조사가 가능한 기업이 한 2,5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규모를 보면요, 한 5조, 9조, 한 6조 정도 시장이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 뭐라고 쓰냐면 매출 상위 3%, 브리스 상위 1.4%. 사실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100억 이상 하는 기업이 채 3%도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산업 부조리로 인해서 사실 대기업 12개 이 12개의 대기업이 거의 대부분 매출을 다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우리가 대기업 위주의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이 돈을 못 벌고, 돈 버는 중소기업들은 사실 대기업이 인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확률, 로또보다 어렵다고 하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의 가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생태계 환경을 보면 이제 산업, 기술, 시장 환경, 수요 등의 특징 4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게 사실 제조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조 라인에서부터 이제는 이제 확장돼서 물류 라인, 그리고 더 확장돼서 이제 식품 라인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에 확장이 되고 있고요. 요즘 이제 기술, AI 클러스터라든지 AI 관련된 사실 국가 과제나 다양한 어떤 그런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통해서
머신러닝, 이 고정률, 센싱 기술이라든지 첨단 기술과의 어떤 통합 가속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사실 시장 환경을 보면 전체 시장의 58%가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차지한다. 중국이 사실 로봇의 50% 이상을 소비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51%, 이제 50%를 넘었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제조업 중심 국가의 어떤 자동화 수요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더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자동화를,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감해서 로봇 자동화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2사람 뺐어요. 근데 돈이 더 아껴져야 2, 3년 지나서 ROI가 회수되고 돈이 더 아껴져야 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봇 자동화를 도입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또 인력이 또 확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전, 그리고 로봇을 다룰 줄 알고 비전을 다룰 줄 알고 이런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또 뽑으면 비싸거든요. 인건비가 비싸요. 그리고 또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ROI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장 환경 때문에 사실 로봇 산업이 점점 이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술력과 산업의 이런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경쟁력으로 이제 부각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대기업의 자동화,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추진과 시스템 안전성, 확장성을 이제 중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단계적으로 지금 수작업에서 반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완전 자동 이렇게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금 특정 공정이나 또 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로보틱스 시장 규제 요인들이 꽤 많아요. 개인보호법도 있고 노동법 그리고 AI 유닛 산업별 인증, 법규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요 1.4%에서 5%. 22%가 넘잖아요. 로봇 시장은 30%가 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요 로봇 생태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로봇이 좀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제조 기업 중심으로 사실 운영이 되고요. 옛날에 서울우유 사건 아시죠? 대리점 갑질 사건 이런 것처럼 로봇 제조사의 어떤 이런 그런 갑질 문화, 물론 로봇 제조사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화로 인해서 사실 수요 기업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SI 기업들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자동화를 못 도입하고 있어요. SI 기업을 찾아라. 정말 제대로 된 SI 기업. 우리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요, SI 기업이 없어서 로봇 자동화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맥락에서 얘기를 하냐면, 고객이요, 대기업이나 중견 고객이요, 로봇 제조사를 통해서 로봇을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은 아까 제가 자동차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엔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공정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SI 기업이 무조건 끊어야 돼요. 내가 로봇을 샀다 하더라도 산업으로 SI 기업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SI 기업이 사실 되게 영세해요. 아까 제가 2만 개 기업 중에 거의 대부분 SI 기업인데 그 중에서 1억 미만 하는 기업이요 56%, 그리고 10억 미만 하는 기업이요 거의 80%가 나와요. 100억 이상 기업이요 1.4%가 나와요. 이만큼 사실 중간에 허리가 끊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4%, 1.5%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학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SI 기업을 살려야 된다. 우리의 허리가 지금 끊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는 이제 정부도 인지를 했고 사실 국가과제를 이제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SI 기업,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다 수요 기업한테 혜택이 있거든요. 만약에 국가과제에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어떤 혜택을 갖고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SI 기업은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설치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뒤에 보면 다 깎이는 이런 산업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I 기업들이 도망가요. 폐업을 해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이제 불과해서 결과적으로 고객이 이제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정보의 불투명. 이게 중소기업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내 공정에 뭐가 필요한지를 리콰이먼트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의사결정에 장애를 내서 비용이 더 과다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회사는 모듈러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로봇 제조를 하지만 이 모듈러 플랫폼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애플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이 애플 핸드폰을 삼성폰처럼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 애플의 그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멋진 이런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구글폰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내가 다시 개발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산업 특성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이요, 본인들의 공정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달라고 하거든요. 사이즈도 중구난방 같은 기능인데도, 그리고 공간도, 그리고 로봇도 같은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커스터마이즈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로봇 SI 또는 로봇 관련된 종사하는 이런 회사들이 사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개발된 제품을 우리가 생산을 체계를 구축해서 제품화해서 계속 찍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커스터마이즈를 하면 중소기업 인력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평균적으로 한 로봇 관련된 기업은 20명, 30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 인력 가지고 사실 이 커스터마이즈 계속 할 수 있냐?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관행입니다. 관행. 밥을 가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미수금이 많거든요. 뭐 그렇다고 못 받을 미수금이 아닌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인보이스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요. 한 달 이후에. 근데 우리나라는 인보이스,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전자세금계산서 끊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출이 적대요. 근데 실제로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은 한 2, 3개월 후에 줘요. 아니면은 전자어음, 외담대 또는 이런 뭐 B2B 이런 어음 통해서 사실 대부분 어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또 어음을 깨려면 신용도 조회를 해야 되고 또 어음을 또 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담보를 또 잡아야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이게 뭐 로봇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 모든 기업에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핵심 기술 이런 고도화를 통해서 로봇 모듈러 플랫폼 전주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 공익 지원입니다. 서비스가 굉장히 좋으면 삼성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대빵인 이유가 사실 서비스거든요. 이런 최정상의 고객 서비스를 필두로 해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이런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모듈러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제가 일단 이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생태계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별 맞춤 특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사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이제 모듈러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산업용 또는 협동 로봇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제조 영역에서 이제 진보된 이제 물류나 군수, 우주항공 여행까지 이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도 기업인들도 아는 거예요. 인구가 이제 감소되고 이제 고령화고 그리고 또 중대재해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 이런 노동력 부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서비스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존 산업을 넘어서 이제 개인 서비스 영역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리스도 사실 이런 모듈러 플랫폼을 통해서 300여 종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백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면 사실 AI가 들어갑니다. 이 제품 하나하나에 나온 그런 데이터를 추출해서 AI로 학습을 시켰어요. 이 장비의 가장 품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6가지 사실 기술입니다. 이 6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물류, 제조, 식품, AI, 보정등, 협동 이런 다양한 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봇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 로봇 제조가 돈이 안 되는 건 분명히 기존 사실이고 다 알고 있는데 왜 브리스는 이런 똑같은 걸 왜 답습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사실 저희는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로봇 제조를 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이제 딱 만들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위에 어떤 로봇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단가가 확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유언이라는 회사는 7천, 8천, 뭐 중국의 어떤 로봇 제조사는 1,000만 원, 그리고 블리스에서 만든 로봇은 2천에서 3천만 원대예요. 이게 제가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제가 로봇 사업을 하는 게 로봇 단품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우리 로봇을 얹고 우리가 개발한 로봇을 얹으면 단가가 떨어지니까 중소기업이 좀 더 빠르게 로봇 자동화를 좀 도입할 수 있겠다. 결국은 중소기업이 사실 로봇 자동화를 도입해야지 이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이 생태계를 통해서 더 많은, 물론 이익은 낮아지겠지만 더 많은 이런 로봇 자동화가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실 로봇 제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조리가 뭐냐면 다 의존할 수 있어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로봇 기업은 2만 개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설계도 외주, 운영도 외주, AS도 외주, 제어도 외주예요. 그러니까 턴키로 그냥 내가 고객한테 아는 고객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면인데 내 기술로 내가 뭔가를 판매해서 고객한테 AS까지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에서 로봇 자동화를 도입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거 돈만 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구절이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리스도 사실 이런 기존 시장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도 이제 하면 기계도 내주시고 로봇도 필요하면 사실 돈 주고 샀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한 95%는 다 인쇄화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R&D를 저희가 투자를 거의 10%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을 모듈러 플랫폼으로 개발해서 저희가 생산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커스터마이즈를 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보다는 모듈러 플랫폼.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공정에 이 모듈들을 붙여서 필요한 공정에 필요한 시스템만 납품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봇 산업이 제가 이제 어두운 면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도 하겠지만 로봇 산업으로 인해서 국가 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신규 로봇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로봇 제조사들이 특허 기술과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냉장고, TV, 모니터, 핸드폰도 그렇지만 거의 1년에 한 번씩 막 그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로봇 시장은 그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트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트렌드는 AI고.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모듈러 플랫폼을 강화한 회사가 사실 로봇 성장의 선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얘기하는 R&D라고 하잖아요. 우리 국가 기술을 R&D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R&D 기술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회의적인 게 아니라 R&D면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R&D 구조를 보면 디벨롭먼트가 좀 강해요. 한 68%? 한 70% 정도? 이게 뭐냐면 정량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R&D 삭감이 돼요. 근데 이런 일공학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패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 연구 개발을 하다가 실패에 대해서 사실 너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회사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게 사실 국가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일공학 기술을 통해서 사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고객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시제품이 되고 또 안전복귀를 준수해서 어떤 실증 상용화를 통해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고요. 브리스도 이렇게 제조, 물류, 서비스, 식품, 우주항공, 방역, 환경, 영역, 수산업 어떤 기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물류 특화된 회사야. 우리는 서빙에 특화된 회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는 사실 전 산업에 다 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기술이 어떤 특정 공정의 커스터마이즈 기술이 아니라 사실 모듈러 플랫폼이거든요.
어느 제품을 붙여서 고객이 원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듈러 플랫폼만이 사실 신규 어떤 로봇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로봇 도입이 가장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도입된 게 맞습니다. 로봇에이저 서비스라 해서 리스나 렌탈을 통해서 인건비가 만약에 400만 원이야? 그러면 250이나 300에 나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절감하는 거고 150만 원을 절감하는 거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가장 중요한 중대재해를 획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로봇 기업과 고객을 중심으로 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생기면서 뭐 도입에서부터 운영, 뭐 보수 개선,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어떤 도입에 대한 효과 검증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체계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로보틱스 1.0 세대일 때는 이제 노동을 기계한 이제 로봇이 실제 탄생이 됐고, 지금 이제 4.0 세대는 로봇과 AI 그리고 수평 분업화, 사람과 같이 협동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드웨어적인 어떤 로봇 산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로봇 산업 쪽에 좀 더 이제 산업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로봇 기업들이나 어떤 그런 IT 또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사실 글로벌 진출입니다. 이 글로벌 진출이 그냥 내가 그냥 가서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샤나, 뭐 UL508A, 뭐 NFK79, 뭐 유럽 같은 경우는 CDOC, 뭐 COC 다양한 이런 인증이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인증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런 제품들을 인증에 맞게끔 설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많은 로봇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꺼려하고 국내에서 사실 치킨 게임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먹거리면 맞아요. 저희도 올해 한 51%가 수출인데 사실 아까처럼 미국의 인건비가 27불, 29불, 뉴욕은 이제 30불이 넘었습니다. 캐나다도 굉장히 높고 유럽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인력하고 이제 비대칭적인 이런 이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 기술을 갖고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관세 때문에 뭐 이슈가 많지만 사실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지금 고관세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빨리 글로벌 마켓을 진출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인천뿐만 아니라 각 도시에서 각 그 도에서 사실 이런 국가과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규제 그리고 인증 이런 것도 사실 국가 또 과제로 2천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5천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또 제가 전시회를 나가고 싶거나 아니면 해외 어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수출 바우처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수출 바우처를 하는데요. 올해는 60%가 아마 지원이 됐었고 몇 년 전까지만 70% 저희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억에서 60% 70% 지원을 받으면 카탈로그를 만든다든지 영문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전시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해서 진행을 해주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하고 라스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선점이 됐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친환경 그리고 안전인증 기반의 어떤 자동화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굉장히 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로봇 공정에 대한 자동화를 선도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저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갔다 왔고 저번 달에도 갔다 왔고, 제가 전시회를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옛날에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이게 중국 거 우리 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중국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가격 그리고 품질 그리고 서비스 이런 걸 따져보면 제가 중국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기술이 엄청 많이 발달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 세계 판매 1위가 사실 중국이에요. 전 세계 또 글로벌 마켓에서도 사실 1위고, 배터리도 1위입니다. 그리고 로봇 시장도 1위고, AI도 1위고, 이런 시장에서
만약 우리가 중국을 배척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과제를 하면 우리가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야 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특정 대기업에 이 제품을 사라라고 해서 그 기업들을 계속 키워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런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민간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컨소시엄으로 이런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민간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AI 부분에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중국은 하드웨어 이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평균 뭐 3천, 4천 원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최저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물론 IT나 로봇 쪽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지만 사실 인건비가 일단 굉장히 싸고 이 재료가 철, 알루미늄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의 규모의 경제를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AI 쪽에 소프트웨어 쪽 산업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AI 쪽이냐 아니면 로봇 제조냐 로봇 제조뿐만 아니라 이런 제조 기반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반이냐 한 번쯤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늦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AI 쪽을 지금 밀어주고 로봇 쪽을 이제 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로봇 산업의 표준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듈러 플랫폼을 만드는 전문성을 갖는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듈러 플랫폼, 이제 커스터마이즈가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DSP라고 하죠.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에서 테슬라 이렇게 또는 인터넷으로 자동차 이렇게 구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시장을 꾸려야 된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R&D입니다. 아까 융합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응용 기술도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R&D 기반의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 통해서 사실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발굴해야 된다.